김 박사, 오늘의 키워드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소식 준비했는데요. 김대호 박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5개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함께 보시죠. 오늘 첫 키워드, 유명희 탈락입니다. 한국인 첫 WTO 사무총장에 도전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회원국 선호도 조사에서 나이지리아의 응고제 오콘조이 웨알라 후보에게 뒤처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박사님, 그럼 사실상 좀 탈락을 했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사실 상당히 어렵게 됐습니다. 현재 지금 WTO의 이 총장 선임 시스템은 선거까지 간 전례가 거의 없습니다. 사전에 선호도를 조사하는데 그 선호도 조사가 사실상 투표인 셈이죠. 그 투표 결과, 선호도 결과에서 우리나라의 유명희 본부장은 그 상대 후보인 나이지리아의 결선 투표에서 크게 뒤진 것으로 지금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요. WTO는 표결 결과를 구체적으로 몇 대 몇이다라고 아직까지 공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외신 보도에 따르면 지금 그래픽에 나와 있는 나이지리아 후보의 득표가 오콘조 이웨알라죠. 이웨알라 후보의 득표가 약 104표, 그러니까 160개국 중에서 104표를 얻었다. 거의 3분의 1을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유명희 후보는 그렇게 되면 채 60표가 채 안 되는 것이죠. 네, 박사님, 그러면 이렇게 유 본부장이 경쟁에서 뒤처진 이유는 뭘까요? 예, 가장 큰 요인은 결국은 우리나라의 후보 선임에 대한 전략적 판단이 잘못됐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선 유명희 후보는 훌륭하고 또 여성 후보로서 참신한 점도 있었지만 무역 분쟁의 당사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현직 통상본부장은 다른 나라와 싸우는 사람인데 그런 직함에 있는 사람을 내보낸 이 정부의 판단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꼭 유명희 후보를 내보내려면 다른 직함으로 바꾸든지, 다른 나라 후보들은 보면 상당히 중립적 인사가 나왔거든요. 예. 자, 그다음에 유명희 후보는 국제 무대에서의 커리어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부족하다기보다는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고시를 합격해서 한국에서 통상 공무원만 했거든요. 그런데 보면 상대방 이 나이지리아 후보는 세계은행이라든지 국제 무대에서 아주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력 면에서 밀렸다. 그다음에 좀 득표 전략에서도 유럽의 지지를 받는 데 실패했죠. 받는데 실패했다기보다도 유럽이 전원 아프리카를 지지하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에 믿었던 중국에도 발등을 찍혔죠. 중국이 막판에 지지를 철회하고 나이지리아 쪽으로 적극 지지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박사님, 그런데 미국 무역대표부에서 지금 WTO 총장으로 유 본부장을 지지한다고 밝혔는데 혹시 이 부분이 변수가 될 수 있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미국 무역대표부가 그렇게 발표한 이후에 선호도 조사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미 결과에는 영향을 주지 못했고요. 지금 네. WTO의 한 발표에 따르면 이 회의에서도 미국은 나이지리아 후보에 대해서는 좀 거부감을 표시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통상적으로 이제 미국이나 유럽연합 또는 중국 같은 거대 지분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 강력하게 반대하면 이것이 최종 투표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유명희 후보의 막판 뒤집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데 네. 문제는 지금 표 차이가 너무도 크게 벌어졌기 때문에 서로 미국이 유명희 후보를 적극 지지한다 하더라도 아주 표를 얻지 못한 유명희 후보를 그대로 강행하는 데는 국제적 부담이 있을 것이고 또 유명희 후보로서도 리더십을 장악하는 데 상당히 애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적으로는 이렇게 선호도 투표에서 표차가 벌어지면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국제적 관례인데 예. 그런 면에서 우리도 좀 전략적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유명희 탈락 첫 번째 키워드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 함께 보시죠.